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탈레반은 변화와 포용을 강조했지만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가 하면 공항에서도 총소리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기를 든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국기 철거에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들리는 총소리에 시위대는 동요합니다. 탈레반이 시위 참가자들을 때리고 발포하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용감하게 탈레반 앞에서 여성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영방송의 여직원들이 정직당하고 여성이 부르카 없이 외출했다가 탈레반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변화와 포용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시민들의 공포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너무 겁이 나고 학살이 있을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카불 공항은 끝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공중으로 총을 쏘며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찾는다며 공항에 홀로 남겨진 아기의 사진이 현지 언론 SNS에 올라오기도 하는 등 카불 공항은 여전히 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레반을 피해 국외로 떠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머물고 있다며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현금을 챙겨 떠났다는 의혹을 거짓말이라고 부인하며 귀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국은 아프간에서의 군사행동을 카불 공항 방어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에 대해선 경제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국제사회 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오전 로이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 강요들은 물론 백악관 참모들을 대거 불러 모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미국인들과 특별 이민 비자를 신청한 아프간 주민 등의 대피 지원과 함께 추가 테러 위협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 직후 미 군 당국은 아프간에서 군사활동 범위가 카불 국제공항 방어에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을 떠나려는 민간인들이 탈레반 측 방해로 공항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현재로선 구출 같은 추가 작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Our key tasks are to establish and maintain security at the Kabul International Airport, defend the airport from attack. 현재까지 5천여 명이 카불을 빠져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 군 당국은 앞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추가 대피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시민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탈레반을 향한 경제와 외교적 압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e use every economic, diplomatic, and political tool we have to hold the Taliban accountable to their words and more. 실제 미 재무부는 아프간 중앙은행의 달러화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5천억 원대 지원금 역시 차단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군이 결정된 만큼 군사작전은 최소화하겠지만 탈레반을 향해 국제사회 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초엔 면역이 취약한 사람에게만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추가 접종 시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8개월이 지난 사람 모두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최초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약화한다는 게 데이터로 분명히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것과 맞물려 증상이 가볍거나 중간 정도일 경우도 면역이 약화한다는 증거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is pattern of decline we are seeing will continue in the months ahead, which could lead to reduced protection against severe disease, hospitalization, and death. 미 보건당국은 접종 초기에 백신을 맞았던 의료인, 요양시설 거주자, 고령층 등이 가장 먼저 추가 접종 대상에 오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추가 접종이 필요할 거라면서도 아직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추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접종을 전격 결정하자 결국 아직 백신을 맞지도 못한 다른 나라의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계획을 직접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Some world leaders who say America shouldn't get a third shot until other countries got their first shot. I disagree. We can take care of America and help the world at the same time. 미국에선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51%, 1억 6,800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당초 면역 취약자에게만 접종한다던 계획보다 25배의 백신이 더 쓰이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30, 40대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한 뒤 첫날부터 하루 10,000명 넘게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이하의 10부제 예약은 오늘 마무리되는데 정부는 이 연령층의 접종 참여율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여 백신에 한해 30대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허용했더니 30, 40대 만여 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젊은 층에는 부작용 위험이 더 높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0대와 40대의 경우 10부제 예약을 했더라도 대부분 9월에 접종이 가능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교차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든 점도 반영됐습니다. 2개의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없었던 이상 반응이 다시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살 미만이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면 2차는 화이자를 맞게 되는데 2차 접종 간격은 4주에서 12주 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부제로 예약이 진행 중인 40대 이하 접종 신청은 오늘 저녁 6시에 마무리됩니다. 사전 예약자는 모두 93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잔여 백신이나 지자체 자율접종 등을 통해 이미 백신을 맞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접종 참여율은 7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0부제 기간 동안에 예약을 못하신 분이 계시면 8월 19일부터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추가적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모더나사가 이번 주말까지 백신 공급 계획을 최종적으로 알려오기로 했다며 이미 확보한 백신만으로 10월 전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비축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502만 회분 등 모두 1,023만 회분입니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1,73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지나자 확진자가 또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현 단계 거리 두기를 더 연장할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2,152명 늘어 또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역 감염 2,114명, 해외 유입 38명으로 총 2,15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570명, 경기 641명, 인천 153명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136명, 경남 107명, 울산 68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47.3%인 2,430만여 명이 받았고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21.1%인 누적 1,081만여 명입니다. 휴가철에 이어 광복절 연휴 대규모 이동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주보다 4.1% 증가했습니다.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고령층보다 백신을 적게 맞은 50대에 집중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으로 65% 수준이지만 대전과 충남은 병상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의 171개 병상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 기간 동안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했거나 복귀 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지 여부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지급에 긍정적 의견을 보임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 집행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책은 당장 시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세 종류의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주는 희망회복 자금은 이미 지급이 시작됐지만 다른 두 가지 지원책은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지급 시기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고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나온 방역당국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지원금을 현재 그 코로나 환자 상황과 연동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점들을 고려해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전 국민 중 88%, 한 사람에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돈 쓸 일이 많은 명절 전에 줘야 가게에 더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원책인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에 당장 도움이 되기보단 소비유도 정책에 가까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빨라야 10월이 돼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범에 속아 수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은행 직원이 신고해 막았습니다. 이 여성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사기범에 속아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농협 창구. 62살 강모 씨가 다급히 자리에 앉더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은행 직원이 수표는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현금을 고집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실랑이.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만원권, 5만원권도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으로만 출금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그럼 수표로 가져가시는 건 어떠시냐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고객님도 무조건 현금으로만 주시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강 씨는 은행을 찾기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출 사기형 수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대출받았던 2,20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강 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직원분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천만다행으로 저 여직원 만나서 정말 그 보이스피싱을 면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들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월까지 모두 10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등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주택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와 주택 등 1,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30분 만에 복구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개폐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며 일부 아파트에선 자체 설비에도 문제가 발견돼 1시간가량 추가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의 영향을 받으며 코스피 지수가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24포인트 하락한 3,153.69에
코스닥은 0.86포인트 오른 1021.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며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포스코는 4일 연속 내림세입니다. 반면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돌며 출발한 롯데렌탈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크래프톤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도 나흘째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2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폐가전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가전을 재활용하는 원생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능과 디자인의 신제품이 끊임없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가전제품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폐가전도 늘어나는데 처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非电器嘛也是叫收破烂的，能收的收不了的话呢，这真的没办法的，只能丢了。 영세 고물상들은 폐가전은 크고 무거워 운반이 힘든 데다 해체에도 기술이 필요해 이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폐가전 전문 회수를 위한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전용 앱을 통해 수거 신청을 받고 수거한 폐가전은 생산업체에 갖다 줍니다. 생산업체는 수거에 대한 부담 없이 폐가전을 공급받아 부품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요. 정부도 폐가전 재활용에 참여하는 생산업체에 채권 발행과 대출 심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8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홍수. 집이 물에 잠기고 이웃 주민이 목숨을 잃은 참혹한 현장에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호우 이후 여름방학은 사라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돌려주기 위해 일부 단체가 나섰습니다. 깜짝 도시나들이를 기획한 것입니다. 버스 안 어린이들은 모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입니다. Dann habe ich was zu tun und muss ich die ganze Zeit an die schlimmen Sachen denken, die in der letzten Zeit passiert sind. Ich finde es schön, dass die das machen, so wir Ablenkung haben. 대도시 본에 도착해 박물관을 둘러보며 로켓도 직접 쏘아 올리고 젤리도 만들어 봅니다. 비록 몇 시간이긴 하지만 놀이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어린이들은 모처럼 어린이다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해 지역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초에 위치한 그란사소 디탈리아 산맥. 이곳에는 유럽 최남단에 있는 빙하인 칼데론의 빙하가 있는데요. 최근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얼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비로운 경관을 뽐내던 빙하는 지금은 이렇게 군데군데 얼음만 끼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meridionale d'Europa, diciamo, e per cui era un'icona e un simbolo. Attualmente ormai si sta sempre riducendo, sono rimaste piccole placche. 지질학자들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최근 50년 동안 이 지역의 평균 온도가 1.1도나 상승하면서 빙하 면적의 90% 가까이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sul clima e quindi si possa fare marcia indietro. Però indubbiamente, come dicevamo, qualsiasi temperatura al di sopra dello zero durante l'estate fonde questa risorsa. 전문가들은 비록 사라진 자연자원을 되돌릴 방법은 없지만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머리카락을 모두 잃었지만 기부받은 가발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으면서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19살의 스키 씨. 2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잃으면서 극심한 슬픔과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시판 가발을 착용하고 있지만 잘 맞지 않아 불편했는데 그녀의 사연을 들은 한 단체가
그녀에게 꼭 맞는 새 가발을 기부한다는 소식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かわいい女の子になるか。お母さんだってメイクしてるよね。買い物行く時とか。 2년 만에 방문한 미용실에서 마지막으로 가발 손질을 받으면서 마침내 새 가발이 완성됐습니다. 오랜만에 스키 씨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새 가발을 쓰고 지난 3월부터 일하고 있는 장애인 취로 지원센터에 출근한 스키 씨. 웃음을 찾은 스키 씨를 동료들도 반깁니다. 表情変わったね。なんか全然明るくなっていいね。素敵だよ。 퇴근한 뒤 스키 씨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만 1,040조 원일 정도로 빚 문제가 심각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연소득의 2배 이내로 정했던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은행들은 부랴부랴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간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 규제 한 달이 지났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더 커진 상황.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5에서 6% 수준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까지 나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후보자는 특히 DSR 규제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살피겠다고 밝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표가 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지적했습니다.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여전히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압축해서 빨리 시행하고 예외를 줄임으로써 대출 총량, 가계부 대출 관리를 좀 더 컴팩트하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전방위적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다음 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농업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농지를 사고 팔아 100억 원대 차익을 거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개발 호재를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110여 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3.3제곱미터에 19만 원이었던 이 농지는 불과 9개월 만에 5배가 넘는 106만 원에 모두 팔렸습니다. 해당 법인은 이 땅을 포함해 일대 20여 필지 4만 3천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거래해 무려 107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A씨 등 일당 7명은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취득한 농지의 지분을 쪼개 외지인 등 119명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농업법인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이었던 겁니다. 이들 일당은 대전의 한 건물에 콜센터를 차리고 텔레마케터 40여 명을 고용해 매수자를 모집했습니다. 대부분 땅 투자에 경험이 없거나 가까운 지인 등을 끌어들였고 지분 투자만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씩 막 돈 1,000만 원씩도 팔고 하니까 남들이 주변에 땅들도 있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경찰은 농업법인 설립 등을 주도한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차명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한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 보전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찰은 매수자 110여 명도 영농이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지분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억압받는 여자 운동선수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출전이 무산되는가 하면 신변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제공항 외곽에서 총성이 울리자 탈출을 바라던 군중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탈레반이 봉쇄령을 내리면서 출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난 16일 카불을 떠나 일본 도쿄에 입성하려던 2명의 아프간 국가대표 선수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23살 자키아 쿠다다디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이번 도쿄 대회에서 와일드카드로 힘겹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아프간 여성으로는 사상 최초입니다. 현재 카불에 억류된 쿠다다디는 1분 10여 채의 짧은 동영상을 통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간 장애인 여성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며 패럴림픽 출전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We can only predict for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previously, during the Taliban era, there was, people couldn't compete, couldn't participate, especially female athletes. 전 아프간 여자 축구 대표팀 주장 칼리다 포팔도 자국의 여자 축구 선수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피해 덴마크로 건너간 포팔은 겁에 질린 선수들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꿈은 고사하고 생존 위험에 처한 아프간의 여성 선수들에게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내륙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까지 강원 영동 중남부와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퍼붓겠습니다. 또 소나기도 시간당 30에서 50mm씩 집중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 영동 중남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히며 계속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최고 150mm 이상, 영동 북부와 경북 동해안에 30에서 100, 경남 남해안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낮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돌풍이 불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가 29도, 강릉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